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입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청약 가치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1원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서초구 반포동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 지상 최대 35층, 23개 동, 총 2,990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이번에 나온 물량은 조합원 취소 물량 1세대가 나왔고요. 참고로 117동 102호 1층 물건입니다. 예비자 당첨 비율은 500%고 34평형 D타입이 나왔고요. 2023년 8월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면 바로 입주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가는 약 19억 2천가량이고요. 계약금 10%, 잔금 90%를 7월까지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금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격 요건은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우선 공급권을 주고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가입하신 분, 현재 세대주이신 분들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곳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4군데가 있죠. 용산, 서초, 강남, 송파인데 이번에 나온 단지는 서초구에 위치하고요. 서초구 안에서도 반포동에 위치합니다. 이번에 나온 레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 3차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완공된 아파트고요. 이 반포동은 프리미엄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뒷편으로는 한강이 있고 9호선 신반포역, 고속터미널역에서는 3호선과 7호선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고요. 인근에 있는 세화구나 세화여고가 강남 8학군에 속하는 대표적인 명문 학군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인근으로 서울 성모병원도 있고 강남이나 신논현 등도 있어서 교통이나 일자리, 학군, 그리고 신축 대단지 프리미엄, 자연환경까지 우리가 원하는 프리미엄 요소를 두루 갖추는 곳이 서울 안에서도 반포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규제지역을 풀지 않았다는 것은 규제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폭등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 상황이고요. 일대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특히나 여기 고속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차량 체증은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서울의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노선이 이 9호선이나 2호선, 3호선인데 반포동 일대는 3호선과 9호선을 또 7호선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명문 학군지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3월경에 이 반포동 일대를 한번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의 내부 단지 찍었던 사진인데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고 평지였고 다양한 평수가 고루 갖춰져 있었던 단지여서 연령대도 다양하게 볼 수 있었고요. 조경이나 조경물들도 신경 써서 배치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나올 단지는 이제 1층이다 보니까 사생활 노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통행로가 좀 널찍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생활 보호 필름 등도 있기 때문에 1층의 약점을 완화시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렇게 상가도 있는데 공실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주로 입점해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한강공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통행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따라서 쭉 가봤더니 한강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도 프리미엄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단지는 117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인근에 있는 개성초나 신반포역까지 충분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고요. 또 뒤편으로 한강공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 117동인데요. 2호 라인이고 남동향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은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1층이다 보니까 해가 잘 안 들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불리하긴 한데 애매한 2, 3층보다 오히려 1층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녀가 많으신 분들이라거나 악기 연주자, 요즘에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군이 많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방음 부스를 만들고 방송을 하는 BJ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1층을 찾는 쇼일도 있으세요. 또 영유아 시설, 어린이집도 임대를 할 수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평면도 자체는 우리가 선호하는 포베이 판상형이고요. 다음으로는 금액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죠. 34평형 D타입이고 117동 102호 이 아파트의 공급 금액은 기존에 19억 가량 됐는데 여기에 옵션 금액,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 총 3,900만 원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19억 5,638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처음에 계약했을 때 10%를 바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10% 금액은 1억 9,500만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 90% 17억 가량은 2024년 7월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 옵션 2,900만 원에 대한 항목은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식기세척기, 중문, 팬트리 다양하게 옵션을 선택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요. 아파트를 취득할 때 우리가 보통은 최종 공급가액만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매매가가 큰 주택을 취득할 때는 동시에 생각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득록세인데요. 취득록세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취득록세 금액이 나왔고요. 대략 한 6,4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나중에 법무사비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은 넉넉 잡아서 20억 좀 넘게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아파트의 최종적인 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발주한 건데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하고 세대주이어야 하고 공급 세대수 5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해서 가점수를 뽑기 때문에 이제 가점제로 선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점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84점 만점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점수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점제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에서 총 84점 만점이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 가족의 가점이 몇 점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점제에서 가장 큰 점수폭은 부양 가족입니다. 이렇게 5점씩 올라가기 때문에 나의 직계 좀비속 가족이 등본상에 많을수록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 다음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최근에 바뀐 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 3점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가족의 가점이 몇 점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단지의 프리미엄과 자금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에 있긴 하지만 등기를 치고 전매가 가능하고 임대로 잔금을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 또 소유권 등기 시 전매가 바로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고요. 프리미엄과 자금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평수도 다양한 편이고 동시에 같은 평수 안에서도 이렇게 타입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선호되는 평형과 타입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단지는 최근에 40억, 42억, 38억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나온 금액이 한 19억 선이기 때문에 1층인 걸 감안해도 한 17억에서 잘 받으면 한 20억까지도 프리미엄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자체는 정말 역대급 프리미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금 계획을 한번 살펴볼 텐데 조합사무실에 전화를 해봤을 때 아직 이 옷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등기부 등본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선 인지를 해야 되고 또 2023년 8월에 입주를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집단 대출을 했던 은행에서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입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지도상에 보이는 이런 1금융권 있잖아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이런 곳들이 아마 기존에 잔금 대출을 해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에 거래됐던 저층 물건이 5층인데 거래가가 40억이고 만약에 이제 감정가를 계산을 하기 쉽게 40억으로 잡는다면 이제 50%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0억가량 대출이 가능한 건데 문제는 DSR을 보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둔다면 전세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34평 기준으로 나온 전세 물건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낮은 것은 13억이 있고 그 이상으로는 16억, 18억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낮은 금액이 시세라고 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13억 다음에 바로 16억, 7억으로 뛰는 것은 이 물건에 특수한 사연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매물 설명에 이렇게 전화주세요 라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선순위 저당이 잡혀있지 않을까, 그런 조건으로 계약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6억에서 17억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6억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워형 타입이고 17억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상형 타입인데 이건 또 중층이네요. 근데 이번에 나온 물건은 1층이긴 하지만 또 판상형이고 동시에 에어컨을 비롯해서 많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세가는 층수보다는 그 매물의 타입과 옵션을 비롯한 컨디션이 조금 더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7억 정도면은 전세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전세를 둔다고 한다면 총 내가 지불해야 되는 매매가는 한 20억인데 필요한 돈은 한 3억 정도 필요하겠죠. 사실은 당첨만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인생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역시나 자금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6월 초에 내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필요한 돈이 약 한 2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도저히 이 계약금은
마련할 상황이 안 돼 라고 하면은 사실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는 청약 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잔금을 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관련된 부분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전세를 놓고 봤을 때 17억에서 한 16억 정도 전세를 둔다고 가정하고 4억에서 3억 정도는 있어야 잔금을 칠 수 있을 텐데 잔금이 7월 26일이기 때문에 좀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뒤에 여유 기간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쓰는 만큼 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가 이 청약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미안 원베일리 무순위 줍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꼭 당첨되셔서 좋은 소식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